써도 괜찮아요. 얘는 승인이 나서. 당뇨 치료 약을 개발하다가 만들게 됐는데 네. 근데 신기하게 다른 그 향정신성 약물 이런 거는 근육이 많이 빠지는데 얘는 지방이 빠져요. 지방 빠지는 게 별로 없어요. 자, 불타는 셀럽 오늘은 가정의학 전문의 조혜경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을 개원한 지 25년이 넘었고요. 보통 일반 환자보다는 비만한 환자, 대사증후군 환자, 그리고 안티에이징, 또 피부, 이너뷰티, 피부 관리 이런 쪽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몇 살이세요? 올해 나이요? 네. 올해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 하자면 내년이 환갑이에요. 네. 59이고 이제 바뀐 법으로 하면 58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시겠지만 어쨌든 이 동안이신데 감사합니다. 비결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동안 비결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동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동안이라 하니까 감사하고요. 동안 비결이라고 하면 사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안 듣는 그런 얼굴이었지만 40대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38년 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유지한다고 제가 살이 안 찐 체질은 아니고 조금만 방심하면 2, 3kg 확 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다시 관리를 얼른 또 다이어트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게 막 굶는 다이어트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식사를 아침을 굶는 적도 없고 항상 세 끼를 잘 먹어요. 그러니까 굶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의 일상 케어가 10년, 20년이 쌓이면 남들보다 좀 더 늦게 가는 그런 안티에이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체중을 그대로 그렇죠. 유지하고 맞아요. 그리고 정시에 정량의 식사하시고 네. 또 물론 식사도 야채 위주로 뭐 건강식을 하시겠죠? 아니에요. 그건 고르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채소 고르게? 위주로 하시는 어르신들 많은데 영양 불균형으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고루. 네, 고르게. 그래서 많이 먹지는 않고 적당량.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운동 꾸준히 네, 계속 운동하고요. 이 체중의 변화라는 게요. 체중이 늘었다가 또 뺐다가 늘었다 뺐다 하시면 네. 이 풍선이 불었다 빠졌다 한다면 당연히 얼굴이 찌글찌글해지고 몸도 축축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 체중, 원래 체중을 유지하는 게 낫지 빠졌다가 돌아올 거면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미 빠졌다 쪘다를 몇 번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빠졌다 쪘다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급히 빼서 급진 급바라고 하는데 찐 살 급히 빼고 다시 찌고 이 반복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중을 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연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얼마를 빼겠다. 그래서 그거를 뺀 후에 3개월 안에 그 목표를 달성을 하고 나머지 1년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가 1년 이상이 지속이 되어야 그 체중이 내 체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또 극단적인 방법은 하지 않고 맞습니다.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그렇죠. 해야지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게 더 어렵긴 한데 어려운 이유는요.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급한 마음이 생겨요. 빨리 빼야 되는데 빼서 뭐 할 건데 제가 빼서 뭐 할 건데 중에 한 케이스만 인정을 해줘요. 결혼 날짜가 잡혔다. 그럼 이해를 하는데 다른 게 없으면 꾸준히 그리고 내가 노후에 건강을 위해서 뺀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단숨에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빼고 오래 유지하고. 그러면 일단 식단 조절은 기본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년 여성 그리고 남자분이 노화가 되는 경우에는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안 붙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전체적인 대사가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도 저하되고 노화가 되니까 근데 대사가 떨어진 경우 중에는 근육도 적고 전체 호르몬 기능이 떨어진 이유 중에 영양 불균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식단을
적게 먹기보다는 내가 에너지가 날 수 있는 식단을 드시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경우 중에 가장 많은 게 탄수화물 중독. 밀가루 위주 또는 흰쌀 또 이런 거 설탕 위주로 드시는 분들 많아요. 요새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거기에 또 과일도 들어가요. 단순 당질이니까. 그런 걸 드시면 점점 기초대사가 떨어져요. 그럼 맨날 먹어도 기운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이런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식단을 바꿔서 내가 먹은 거를 이게 기름의 연료를 넣었을 때는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연료가 들어오자마자 다 저축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단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잘 태우는 이런 활활 태우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통곡식, 단백질 이런 천연 식사 위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네. 좀 맞습니다. 찔리기도 하고 뭐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우선 선생님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니요, 평생 하고 있어요. 평생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여행만 갔다 와도 2, 3kg 금방 찌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한 5kg 이상 넘어가면 환자분들이 그냥 놔요. 2, 3kg 안에 변동이 있을 때 빨리 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몸무게를 매일 재는 게 중요하겠네요. 매일 재는 것도 중요하고요. 너무 그걸 강박적으로 재는 것도 다이어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럼 체중은 괜찮은데 근육은 적고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체성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바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체중은 비슷한데 뱃살만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근육량은 줄고 배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도 중요한데 내가 입던 옷이 잘 맞는지 거울을 봤을 때 이 라인이 망가지나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꾸준한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들어보면 맞습니다. 뭐 음식량을 확 줄인다든지 갑자기 운동을 확 늘린다든지 다이어트 약을 확 먹는다든지 뭔가 이런 방법으로는 단기간엔 가능할 수 있어도 장기간에 유지가 힘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 환자분들 케이스를 봐도 정말 한 2, 3개월 만에 30kg를 빼고 막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한 6개월 있다 오셨는데 다시 그대로 100kg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너무 급하게 빼시는 것보다 나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걔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남은 생활은 이렇게 살아야지로 나의 전체 세팅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게 의지인데 의지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의지력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한약 드시는 분들도 많고 네. 양약 드시는 분들도 네. 많고 또 각종 주사제 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찾는 분들이 비만하지도 않는데 찾는 분들이 많고 고도 비만이신 분은 아예 할 생각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마르신 분들 중에 찾는 분들은 사실 그 방법은 권하지 않고요. 고도 비만인 분들은 혼자서 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뭐 120kg인데 내가 얼마나 달리겠어요? 뭐 얼마나 줄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 전문가의 상담 하에 보조 치료로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조적인 방법을 하면서 식단을 바꾸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의지에 좀 불을 태울 수 있는 게 이런 도움 치료고요. 의지가 조금 지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면 큰 의지가 없어도 그냥 가는 거죠. 그 약은 건강에 괜찮나요? 한약이나 양약이나 네. 결국엔 그 식단을 조절하는 그 성분은 같은 성분인가요? 한약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욕을 떨어뜨리는 식욕 저하 성분이 가장 주된 기능이고요. 뭐 지방 흡수 저해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식욕 억제제를 단기간 사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오래 사용해서 괜찮은 거는 약이 별로 없어요. FDA 승인한 게. 근데 단기간 사용으로는 입맛이 뚝 떨어지는데 그 약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빼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의지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단기간만 써야 되는데 살이 찌니까 자꾸 또 달라고 해서 약을 장기간 쓴 환자가 많고요. 또 심지어는 살이 빠진다고 해서 대리 처방을
내가 살 빼겠다고 해서 그걸 인터넷에 팔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그런 향정신성 약물이 너무 많을 정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어서요. 실제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비만약이 5억 이상 뭐 매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다 구매를 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몸에 안 좋습니다. 단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단기간은 그 식욕 억제제 많이 알려져 있고 환자분들이 그거 달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대개는 한 달 이내로 드셔야 되고요. 이게 비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관찰, 감독 하에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요즘 신약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주사제. 네, 신약. 네. 네. 뭐 삭센다나. 삭센다. 네. 그 계열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한 번 맞고 한 달 가고 막 이런 약도 미국에서는 팔리고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넘는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약은 FDA 승인은 났지만 그 다이어트가 아닌 당뇨 치료 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약이에요. 중추신경에 작용하지 않고 위장에 우리가 먹기만 하면 배부르다,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고 하는 이 위장이 팽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센스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먹었는데 그득하니까 먹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부작용들은 얘가 약간 위장 운동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속이 울렁울렁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매일매일 자기가 인슐린 주사 맞듯이 맞아야 되고 용량 결정을 잘해야 되고 한두 번만 빠지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초기 용량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이라는 거는 아주 긴 기간 임상은 사실 해본 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이 약의 경우는 그래도 임상이 많이 되어 있고요. FDA 승인도 나 있고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오래가는 그런 연구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한 정도의 약은 아니고 적절하게 즉 비만이 있는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몸무게가 증가하는 추세가 네네, 맞죠?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비만 인구가 2억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과거 10년 전에 비교해서 비만, 과체중이 점점 늘고 있고 특히나 이 코로나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들 쪘어요. 그 생각을 해보면 왜 쪘을까? 안 움직여서 쪘겠죠. 안 움직이고 주변에 보면 너무 맛있는 건 많고 할 일은 많고 잠은 늦게 자고 스트레스는 많고 이 잘못된 식생활 그리고 바쁘니까 잘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불러 먹는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 시켜서 먹는 음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개는 잘 팔리기 위해서는 단짠이어야 돼요. 염도가 높고 칼로리도 많고 그렇게 되다 보니 안 움직이고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찔 사람이 없죠. 뭐 현대인들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인데 저도 그렇고 뭐 인터넷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뭐 간헐적 단식, 무슨 수프, 막 무슨 주스, 막 이런 거 중에 뭐 혹시 뭐 그래도 이거는 좀 해볼 만하다 하는 거 있나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하다, 저게 유행하다 하는 거는 이게 유행했다 왜 없어지겠어요? 사람들이 해봤는데 이제 별로니까 또 딴 걸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는데 너무 근육이 없는 여자가 간헐적 단식 힘들고 당 떨어지면 힘들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에겐 또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현대인의 식사로 보자면 제가 추천할 만한 것은 저지방,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이런 식단을 해서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또 1인 가구들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1인 가구의 문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뭘 차릴 뭐 의지도 뭐 그런 것도 없이 맞아요. 네. 뭐 시켜 먹거나 네. 대부분 뭐 패스트푸드로 해결하고 간단하게 때우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요. 혼자 있으면 맞아요. 어쩔 수 네. 없죠. 그런 음식들이 사실 더 안 좋죠, 몸에. 많이 안 좋죠. 근데 이게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냥 1인분을 시켜도 배달을 해주는데 그런 게 되게 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다이어트 도시락이나 채소나 이런 거 배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시켜서 열심히 해 드시는 분도 계셔서 이것도 노력의 차이가 있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튼 뭐 왕도는 없고 뭐 관리하고 노력하고 생각 네.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제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이게 왕도가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학생들 얘기를 해요. 시험을 정말 한 번 잘 볼 수는 있지만 꾸준히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초중고를 다 열심히 해야지 대학을 가는 시험을 잘 보겠어요. 근데 어떻게 벼락치기로 한두 달 만에 전교 1등을 하고 대학까지 잘 가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하루 예습 복습하고 또 큰 시험도 몇 번 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습관화하는 뭐 잠 잘 거 다 자고 공부했다고 하는 수석의 말, 수석하는 학생의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도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좋다는 말씀 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죠.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네, 사실은 피부가 뭐 저희 집 식구들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젊어서와 나이 들어서의 관리가 다른데 매일매일 하는 관리도 중요하고요. 피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생활을 잘하느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면 좋았던 피부도 하루아침에 막 시커매지고 칙칙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더 나서 오고 또 처지는 것도 많고 부종도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제 중년이 지나면 부었다 내렸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중요하고 생활 습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보습이 가장 제 피부에는 중요해요. 건조한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습 제품을 잘 바르고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고 자외선이 노화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간헐적인 레이저나 시술을 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왕도는 없다. 네, 근데 노력하면 정말 갈수록 좋아지는 40대 이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얼굴은 4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40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져요. 친구 간, 같이 오신 동기분 간에도 얼굴이 점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그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겠죠. 그럼요. 그 유전적인 요인이 30, 40대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50대 이후에는 50대 이후는 노력과 자기 관리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장 일단 기본으로 해야 될 건 말씀하셨던 게 이제 수분,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이거는 그냥 무조건 네. 기본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수분 보습 관리는 제가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보습 관리를 잘해주라고 한 것이고 피부 타입이 다 틀려요. 나에 맞는 관리를 해주시고 이 또한 세안도 안 하고 자는 분 그냥 맨 얼굴로 나오시는 분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바꾸셔야지 아무리 거액을 주고 성형을 하고 레이저를 해도 돌아가거든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일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모든 분들이 다 건조하다고만 하지 네. 안 건조한다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안 건조한 분도 있어요? 그럼요. 안 건조한 사람도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팀장님 친구분들이 20대가 아니어서 그렇지. 20대, 10대 남자애들, 남학생들, 기름 많이 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건조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건조해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군요. 슬픈 얘기네요. 네. 아무튼 근데 일단 나이 먹은 사람 중에 안 건조한 사람 없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체수분이 신생아 때 80%인데 갈수록 줄어서 60, 50% 내려가요. 수분이 일단 없죠. 피지 분비가 줄어요. 피지는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비닐막인데 둘 다 줄어드니까 건조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남자분들 피부과 매출이 여자분들 거보다 더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어느 날 보면 정말 남자분들만 누워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보다 쑥스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시는 분들이 30대. 아직도 40, 50대는 조금 쑥스러워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오시는데요. 니즈가 다 틀려요. 요새는 이제 신혼 부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젊은 사람은 예전에는 저의 시대 때는 남자가 실력만 있으면 여자를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재력이 있거나 뭐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사자가 있거나 이러면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 여자들이 훨씬 더 실력이 많이 높아졌어요. 여건이 상승하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간택을 받으려면 여자도 남자의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뭐 돈 내가 벌면 되고 실력 나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남자도 피부가 깨끗해야지 뭐 그렇다고 이목구비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깔끔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호감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내가 소개팅이나 이런 만남에서 성공률 높이기 위해서 오시는 분 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감도예요. 호감도를 좋게. 내가 요새는 3차 산업이 많잖아요. 뭐 밥 갈고 이런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이 서비스직이면 물건을 잘 팔려면 또 내가 하는 일을 어필을 하려면 호감도를 줘야 돼요. 그런데 뭐 잘생긴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하라 그러면 그냥 혹하는데 아주 못생긴 사람이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나의 어떤 직업적인 어필을 위해서도 영업을 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도 외모가 호감을 주는 외모여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뭐 큰 기업에 있으신 분은 이게 3세, 4세 경영을 하다 보니 내가 나이 들어 보이면 쫓겨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다양한 니즈로 남자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뭐 그래도 여자분들이 많이 시술을 하실 것 같은데 레이저도 그렇고. 그렇죠.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남녀 차이가 많이 나요. 여자분들은 상당히 여기저기 따져보고 여기 좀 기분 나쁘면 딴 데 가고 시술도 많이 해보신 분들인데 참을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픈 것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오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아픈 거는 잘 못 참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 또 잘 안 가시고 그런 차이가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남자 피부과의 매출이 높은 이유는 어쨌든 충성도가 높고 맞아요. 한 번 오면 꾸준히 오래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매출이 더 말을 일단 잘 듣는 의리가 있는 여자분들은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아픈 것만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좀 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남자는 레이저를 많이 안 맞아봐서 레이저 맞고 얼마나 아픈지에 대한 주변의 교육도 안 돼 있고. 그렇죠. 그냥 오시는데 네. 사실은 레이저를 하든 뭐 무슨 시술을 하든요. 남자분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여자보다. 그래서 워낙 황무지니까. 황무지인 조금만 것도 손대도- 있고 네. 여자 피부보다 남자 피부가 훨씬 두꺼워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레이저를 쐈을 때 여자들은 그 약한 강도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민감하고 손상을 받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좀 두껍기 때문에 빵빵 때려도 아주 좋아지고 그다음에 뻘개지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막 환해지고 막 좋아지고 땡겨지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죠. 그래서 남자분들이 더 효과는 좋습니다. 시술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시술이 따로 있으세요? 시술은 뭐 개인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젊은 사람은 니즈에 맞게 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한 50세 즈음, 40대 중반부터는 제가 그래요. 전부 다 갖고 있는 고민이다. 색소도 있고 처졌고 늘어졌고 주름이 많다. 이 중에서 뭘 먼저 할까 다 할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젊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어려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니까 처진 건 어떻게 하냐면 사실 조이는 레이저가 있어요. 타이트닝 레이저가 있고 당기고 올려주는 거는 뭐 특수 실리프팅 이런 게 있고요. 채우고 그거는 뭔가를 넣어요. 그러니까 채우고 당기고 조이고를 다 해야지 좀 젊은 사람이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할 게 많군요. 네. 피부도 역시 식단하고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관련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물 많이 먹어라, 뭐 단백질 먹어라, 이 정크푸드 먹지 말라를 맨날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은 그거에 따라서 여드름이 굉장히 트러블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나이가 드신 분은 부종의 차이가 나고 안색의 차이가 나요. 시술했을 때 재생이나 결과가 좋아지려면 잘 먹어야 돼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점은 다 빼잖아요, 많이. 뭐 100%는 아니지만. 점 빼는 거는 다 똑같나요? 어디나? 비슷한가요? 어때요? 점 빼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본인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점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악성 종양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니까 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 비립종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거뭇거뭇하면 다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미이거나 흑자이거나 이런 경우는 점 빼는 걸로 했을 때 다시 진해져요. 그러니까 그건 또 맞지가 않죠. 그래서 다 종류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다른데 다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복잡하네요, 뭐가.
아무튼 피부도 식습관부터 생활 습관도 역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뭐 생활 잠덜 습관도 잔다든지. 보면 이 우리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맨날 운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동을 하고 반신욕하고 이러면요 정말 피부가 맑아져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전국 방방곡곡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 영양분이 잘 가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되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술을 해도 이런 독소들이 안 나가면 뭔가 안 좋아요. 림프가 붓고 또 얼굴이 칙칙한 노폐물이 쌓여 있는 거죠. 그게 좋으려면 이 전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관리 잘해도 어느 날 병이 들면 안 좋고 병이 들면 이제 독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 안 좋은 병이 생겼는데 얼굴 때깔이 좋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노화를 막는 노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피부 노화도 있죠. 또 바디의 노화가 있어요. 왜? 뱃살이 나오고 팔다리 가늘어지는 거. 그리고 기능의 노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술 먹고 다음날 잘 깼는데 또는 옛날에는 이 정도 하면 내가 안 지쳤는데 피로감이 빨리 오는 기능의 노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노화지만 이걸 알면 내가 고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주 고치지는 않아도 속도를 2배 늦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의 노화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노화는 나이 드신 분은 우울증도 있지만 요새는 젊은 사람도 굉장히 우울증이나 기분 장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젊게 살고 싶다면 활력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많은 일에 이렇게 진취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훨씬 젊어 보여요. 근데 맨날 레이저하고 뭐하고 했는데 보기만 해도 왜 저러지? 찌푸둥하고 얼굴은 창백한데 맨날 기운이 없고 보기만 하면 기빨린다고 하잖아요. 나도 그냥 처지는 이런 사람이 뭘 해도 젊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나 호기심 이런 그 자기 마음을 젊게 하는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를 매일 좀 업하도록 하는 게 젊게 사는 50, 60, 70, 80에도 젊게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의 네. 저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능의 저하는요, 이제 일단은 원래 그렇다는 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기능이 떨어지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근력이 떨어지고 뭐 뱃살이 지방 축적은 더 잘 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피로감이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로감이 많이 온다. 당연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5가지 일을 했으면 4가지, 3가지로 줄여야지 내가 이 피로에 의해서 독소가 쌓이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걸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저보고 왜 방송을 줄였냐, 뭘 줄였냐라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하는 일 중에서 나에게 해가 되는 걸 줄이다 보니까 운동도 맨날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강의를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는 일을 줄이는 게 기능을 좋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옛날에 과식을 했단 말이에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식을 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면에서 젊었을 때보다는 줄여나가야지 떨어진 기능을 더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뭐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는 정기적인 검진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기본에 속합니다.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일맥상통하는 느낌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현대인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는 거를 정리를 하자면 네. 어떻게 될까요? 현대인들 사실 저도 지키기 어려운데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과중한 나에게 짐이 된다면 마음의 노화 또 정신의 노화 그 바디 피부에 다 노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나를 요새 뭐 다 욜로족이긴 하지만 나를 위하는 시간을 잘 만들어 보는 것이 나이를 안 들게 하는 방법 중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서는 규칙적인 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식사, 패턴, 그리고 수면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항상 비슷하게 가도록 노력하는 거. 식사의 질 이런 것도 비슷하게 가도록 하는 이런 습관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의 마인드, 기분을 항상 나쁜 것을 좀 버리고 좋은 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마인드업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참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네, 또 맞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네, 제가 이제 환자들을 보면 어떻게 지금 100세 시대에 정말 저희 엄마가 며칠 전에 90세 생신 잔치를 했는데 20대부터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25세도 그렇고 35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반도 안 살았고 100세를 산다 그러면 70년을 늙었다는 얘기 할 거냐. 50세도 50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데 맨날 내가 늙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노화를 촉진한다. 나는 아직 오늘 제일 젊은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원장님은 술, 담배는 안 하시죠? 담배는 한 적이 없고요. 술은 해요. 예, 술은 하지만 간헐적으로 하고요. 술도 제가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집안이 다 애주가 집안이에요. 근데 이 음주량도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 좋을 정도로 간헐적으로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시간, 그게 어느 날은 먹고 싶은 거 먹고 술도 마시고 어느 날은 뭐 나가서 노는 것도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뭐 이런 청교도적인 생활을 하고 사는 것 자체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술은 좋아합니다. 그럼 뭐 커피나 음료 이런 것도 다 드세요? 그럼요. 커피는 좋아하는데 커피도 하루에 뭐 두세 잔 이내로 마시고요. 제가 원래 탄산음료는 조금씩밖에 안 먹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탄산음료 지금 하나도 안 먹어요. 내가 안 좋아한다는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해요. 누가 물어보면 전 탄산음료 안 좋아해요. 라면 안 먹어요. 뭐 그건 원래 안 좋아요를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진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그냥 제가 내가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자꾸 속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또 안 드시는 음식은 뭐예요? 사실은 없어서 못 먹지 다 먹어요. 다 좋아해요. 예, 고기 종류도 잘 먹고 채소도 뭐든지 다 잘 먹어요. 특별히 가리시는 음식도 예, 없고. 제가 진짜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맨날 초콜릿 가게만 가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놓고 그러니까 한 판을 사놓고 다 냉장고에 넣어놔요. 하루에 한 개씩만 먹는데 맛이 없어져요. 냉장고에 오래 있으면. 근데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살려고 보면 집에 있으니까 안 사고. 하나 먹으면 그냥 맛이 그닥 맛있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우리 환자들한테도 하는 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침에 먹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자, 떡볶이 먹고 싶으면 밤에 받은 거를 놔뒀다가 아침에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먹게 하면 맨날 그 생각만 나는 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근데 먹어보니 별게 아니네. 이런 것도 가끔 필요하다는 얘기죠. 과자 같은 건요? 과자 좋아하죠. 과자는 근데 저는 쿠키보다는 이런 스낵 종류를 좋아하는데 뭐 잘 안 사두면 잘 안 먹게 되죠. 뭐 술도 사실은 제 친구나 같이 뭐 비만 클리닉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면 저도 그런데 마트에 가서 한두 개만 사와요. 맥주나 이런 거를. 그거 이상 안 먹으려고. 그래서 맨날 비닐봉지 갖고 다니면서 그것만 먹고 싶을 때 그렇게 사오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한 박스로 사는 사람이 없고 한두 개씩 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인터뷰가 재미있으셨다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특히 한두 가지라도 내가 도움을 받아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도 길다고 생각하지만 인생 하루하루에서 내가 뜻있는 일, 의미 있는 일, 나의 건강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